오늘 같은 경우는 75,000원 밑에까지 왔죠. 네. 그래프가 이제 한 60일선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은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주 그냥 고생하고 있죠. 왜요? 뭐 주가가 연초부터 급락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빠지는 게 네. 아주 기분 나쁘게 빠지는 거 있죠. 기분 나쁘게 빠진 거 보고. 그러니까 스물스물 빠지는 거. 괜찮겠지 하면 빠지고, 네네. 괜찮겠지 하면 빠지고, 네. 그러면서 2,800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네. 2,83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좀 받죠. 지수가 그렇게 빠지면서 개별주들도 네. 그 20, 30% 이상 빠진 주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를 받죠. 아무튼. 연초부터 사실 미국 통화정책 이슈가 시장 좀 좌지우지했는데 네. 왜 이렇게 시장 야기한 걸까요? 그러니까는 시장- 급락이라기보다 그냥 한번 그냥 확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히려 난데 네. 왜 또 연초에도 지지난주인가 한번 그랬잖아요. 그 파월 의장이 네. 그 금리 인상을 연말께 한다고 그러면서 또 급반등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14일에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원래 0.5% 네. 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던 기준금리가 그동안에 0.75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0.25포인트씩 세 차례 올렸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0.25씩 올려서는 택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하반기는 커녕 지금 연내에 네 차례 올린다. 그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0.25가 아니고 처음에 0.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2013년도에 급격하게 그냥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흥국 증시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정위기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인가 그 나라에서 IMF에 요번에 긴급 자금을 신청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뉴스로 보니까는. 그러면서 아무튼 그 급격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성장주라는 주식들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빅테크 관련 주식들,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여서 나스닥이 이제 고점 대비. 그 나스닥은 또 지난해 연말께도 고점 부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상반기에 3,300포인트 갔다가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뭐 여기서는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주식하고 이게 떨어질 때는 커플링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오를 때는 디커플링. 예.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고 너 올랐니? 나는 내 길 간다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2,970포인트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연말 연초 기준으로 해서 2,980포인트 그랬던 게 지수가 150포인트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 주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태죠. 많이 힘든 상황에 시청자분께서 질문 하나 남겨주셨는 게 아이디 살찐 무도인님께서 2022년 코스피 저점을 이제 남석관 대표님께서 2,900을 깨지 않을 걸로 보셨는데 오늘 2,875까지 하락했는데 이제 이거는 질문을 남겨준 날짜가 2,875고 오늘은 이제 2,830. 자, 그 견해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뭐 견해고 뭐고 벌써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그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게 이제 나와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그 투자에 혹시 그 손실을 끼치는 그 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죠.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2,900원 웬만큼 하면 깨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당시에 또 반도체가 좋았거든요. 전망이.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삼성전 지금도 좀 지수 대비해서는 좀 덜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제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전저점 7만 원 또는 이제 그때 그 당시로는 68,4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6만 원 후반대나 7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지수가 뭐 2,700이죠. 지금 그 삼성전자 덕에 그래도 지금 2,800 40포인트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는 2,820포인트도 깨졌었죠. 거기에다가 종가에 조금 올라오는데 지금 나쁜 거는 이제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이 거의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주가를 또 봐야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영락없이 미국 주가하고 이게 커플링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오히려 더 떨어지든가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의 다음 주죠. 25일 날에 이제 발표하는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 거기에 그 뉘앙스에 따라 가지고 그 급반등은 못 해요. 급반등. 급반등은 하루살이지 분위기 전체는 금리 인상은 확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큰 흐름으로 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강도라든가 타이밍, 그 시기의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 오고 다시 떨어지고 하면서 단지 그 바닥 다지기라든가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좀 완만하게 이제 주가가 반등이 된다든가 바닥이 어디냐 하는 거 그런 거는 섣불리 이제 예단하기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떨어지다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있잖아요. 그게 3%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뒤늦게 이제 떨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오늘. 그러니까는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진 부분에서는 떨어져. 그 버팅기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늦게 떨어지는 거고 선 반영이 됐던 것들, 선 많이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일부 이제 지금 바닥 다시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골고루 떨어지다 보면 이제 바닥이 다져지겠죠. 이제. 네. 사실 뭐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표님의 멘트로 인해서 손실을 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표현해 주셨지만 그래도 김작가 TV에 나오신 분 중에서 저는 세 손가락에 드는 그런 지수를 가장 잘 근접하게 맞추신 분이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제 뭐 하단과 상단을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깨질 수 있을까요, 이게? 모르죠. 만약에 미국 주가가 여기서 더 저는 그렇게 진짜로 떨어질 것만큼 다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더 떨어지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금리 인상하는 문제를 조금 이렇게 조금 우호적으로 비둘기파 식으로 조금 완만하게 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 과거에 다른 거 경기가 이 버블이 껴가지고서 폭락을 한다든가 그런 식하고는 좀 시장 자체가 틀리니까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 코멘트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말도 립 서비스만 하는 거지, 립 서비스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미국 주가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게 중요한 건데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웬만큼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게 가파르게 떨어져서 14,000포인트 지지하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미국의 나스닥에 아마 14,000포인트 정도. 그런데 그것도 원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10,000포인트 처음 이제 우리가 올라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6,000포인트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2,000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이 저점에서 올라온 거에 비하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거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 그리고 원래 이 금리 인상기에는 그 소위 말해서 성장주들,
성장주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오버슈팅한 부분이 많이 있죠. 금리 자체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 버리면 흐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된 것들이.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 이 저점을 잡으라 그러면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2,800이 깨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75,000원이면 좋겠다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겠다고.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75,000원 밑에까지 왔죠. 네. 75,000원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가 이제 한 60일선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존 갖고 있는 게 있는데다가 거기에서 덥석 많이 사기가 뭐한 거예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네. 88,000원 가고 87,000원대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았거든요. 네. 그러고서는 오늘 같은 경우 종가로는 이제 81,100원인데 그 8만 원이 깨졌었죠. 그럼 제가 그때만 해도 네. 8만 원이면 얼씨구나 하고서 많이 사겠다 그랬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8만 원인데 네. 많이 못 사겠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네. 시간적인 아주 네. 더 빠질, 그러니까 반등할 아직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으로는 괜찮은데 네. 시간적으로는 아주 그 반등하기가 조금 버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봐서 떨어지다가 이렇게 십자 도지가 나오면 네. 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완전히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기 좀 부담스러운 예, 자리인 건가요? 이게 전에처럼 분위기상 이렇게 확 올라가겠느냐는 얘기. 이때만 해도 이때는 그 하반기니까는 이때는 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이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틀리죠. 이때는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온 네.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기에서 대량 매수자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느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선은 마음에 정해놓은 거죠. 머리에 정해놓은 거지.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참고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선을 그 무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긋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게 몇 포인트가 지지선, 몇 포인트는 꼭지.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멀리 남았는데 꼭 이 선을 지켜야 되겠다. 그거 누가 지켜줘요, 그걸? 그거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 우리가 그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 가치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떨어진 게 아니냐.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올라갔던 거가 잔상이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점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다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때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힘으로 주가가 이제 레벨업 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쨌든 역금융정세에서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는 그런 게 제대로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그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찍어 내릴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기분 나쁜 그래프거든요. 그 여기에서 딸리 한번 크래프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그래프. 크래프톤이요. 네. 이 그래프가 아주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완전 이런 거는 완전 역배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원래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달에 코스피 지수도 그래프로 보면 되게 나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대형주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런 그래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십자 도지가 나와서 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도 이거 15,000원이면 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마이너스 4.6%.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싸지만 여기 가격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싸요 지금. 그러니까.
그 50만 거의 원. 50% 가까이 되죠. 네, 그렇죠. 4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고점 58만 원까지 시각으로 보면 네. 31만 원이면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를 사겠어요, 그래. 겁이 나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떡합니까? 그래프터. 그럴 경우는 팔기도 좀. 팔기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근데 사기는 또 지금 부담이 어디까지 있어요. 흘러내릴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가지고서도 제가 옛날에 그 좋았던 주식인데 요번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반등을 다진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바닥을. 크래프터보다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상황이. 근데 요것도 요 전에 요 전까지 보면은 여기 떨어지는 초기에 여기 떨어지는 초기에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때. 여기 때 그래프가 그렇죠. 지난달 이렇게 그래프가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개파락을 한 거였고 그래도 이때는 반등을 했는데 여기 내려오는 그래프에 치인단 말이에요. 요 상태가 되게 나쁜 거예요. 여기가. 요 정도 될 때 이평선이 모아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뚫고 갈 힘이 없는 시절이거든. 12월 달 같은 데는 보통 지수가 전반적으로 치고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리고 누가 아주 열심히 이렇게 12월 달은요, 전체적으로 주식을 막 사가지고서 치고 올라가. 어쨌든 그 종목이든 뭐든 사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2월 달은 정리하는 달이지 새롭게 이거 뭐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해가 달이 아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다 써져 있잖아요. 이게 몇 월 달에는 뭐 조심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면 그냥 흘러내리는데 이것처럼 그냥 흘러내려 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요거까지는 이러면서 확 뒤집어지거든요. 종합주가 지수가 그래야 된다. 코스피 한번 쳐볼까요? 코스피.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 코스피 업종이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이렇게 보면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되게 안 좋잖아요. 이거를 치고 올라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부터 벌써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치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십자 도지가 나왔는데 요렇게 내려가다가 요거를 턴을 해버려서 올라타야 되거든요. 이거를 120일 정도로 이렇게 놓고서. 그렇지. 더 잘 보이지,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완전히 역별이야. 아까 그 카카오가 비슷하죠. 크래프톤이나 뭐 그런 거하고. 완전히 비슷해. 이게 어느 세월에 그냥 확 올라가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2,800 있잖아요. 이거를 좀 안 깨고 내려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좀 보면은 아무튼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고 하단을 한 2,800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카카오나 크래프톤 쪽으로 많이 떨어진 게 LG생명도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엄청 많이 떨어졌죠. 사실 LG생명은 대표적인 우량주 중에 또 굉장히 그 CEO가 많은 분들은 존경받는 CEO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하고 틀리게 너무 말 그대로 이제 생활건강 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서 급락을 하고서 이게 바닥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추가 하락은 이제 좀 여기 급락하다 보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 그러면서 여기 바닥 따지기를 하는 거니까는 그 90만 원, 92만 원이 저점인데 95만 원 선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2만 1,000원 올랐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150만 원 정도 했던 거죠. 여기 있네. 150만 원 했던 거에 계속 떨어지니까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이거 진짜로 참 절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이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면 이런 단기 낙폭 가대 주식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생각했을 땐 카카오 지금 50% 정도,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그 다음에 LG생명 어떻게 싸다 생각하면서 30% 떨어질 때 좀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미 50%까지 그렇죠. 왔을 텐데. 제가 여기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잘 살아남아가지고서 돈을 번 가장 커다란 게 뭐냐면
확률로 따질 때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안 하거든요. 보통 매수를. 싸다고 저는 절대로 안 사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반등을 할 때 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개별 종목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바닥이라고 분위기상 느껴질 때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그럴 때 이제 그 사고 싶은 종목도 바닥까지 왔느냐 확인을 한 다음에 보통 조금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그렇게 이제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절대 바닥이라고 느껴질 때는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럴 때는 어떤 데이터에 의존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시장의 외형적인 사이즈를 보고서 그때는 코스피 지수가 1500 밑에 있을 때 1400 얼마. 네, 1400 얼마일 때 종가 기준으로 이틀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주변에도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그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10년 넘도록 외형 사이즈가 1.5배는 커졌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으니까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코스피 1000 밑에 가격이나 지금 1500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서 우량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수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다고 본 거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 가격도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리면서 외형적으로 많이 그 사이즈가 커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기업체들 실적도 엄청 좋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되게 실적이 좋잖아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그 대형사들은 실적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다시 6만 원, 뭐 7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이 삼성전자 그래프처럼 이런 바닥 따지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렇죠. 떨어질 때 이제 많이 싸졌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덜 먹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거를 7만 5천 원 얘기를 했던 게 요 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중에는 그래서 7만 5천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종가로 이제 이렇게 900원 마이너스로 하면서 요게 걸려 있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폭락했던 섹터가 그 게임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투스 홀딩스 그거 한번 쳐보세요. 요런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61선인데 61선을 이렇게 며칠 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면 단기적으로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꽤 올랐죠. 그 오늘은 기술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또 걸리니까. 21선을 치고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 지금 시장상.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꼬리 물고서 내려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요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주식은 단순하게 보면 떨어지다가 이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기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그것도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 주들 많이 떨어졌다가 이거는 여기가 1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보세요. 처음에는 61선에서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연초에 그냥 게임주들이 확 떨어지면서 여지없이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 초기에 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게 벌써 이날 깨져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무조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리고 시장 분위기. 연초에 제일 많이 떨어진 쪽이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만 이렇게 혼자 떨어진 게 아니고 미국의 그 메타버스 대장주들 있죠. 로블룩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의 그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블룩스만 하더라도 아마 그 최고점이 지난해 최고점이
150달러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75불을 해요. 75불. 그러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반토막. 시대는 그쪽으로 가더라도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투자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그냥 확 올라갔는데 또 지금은 무슨 장세요? 역금융장세. 네, 역금융장세일 때는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 성장주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을 확인해야지만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고 이제는 이제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컴투스는 60일선에 있지만 이거는 120일선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게 보이니까는 여기에서 재차 떨어지는 데는 조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거래량도 이렇게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하로는 이제 안 팔겠다는 거죠. 이제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면 거래량이 줄면서 네. 새로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또 여기에서 출시하는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NFT 관련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먹히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분위기상 이런 것들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치고 올라갈 그 분위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유메디 주식이 네. 작년 9월에 한 2만 원 정도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네. 10배 올라가. 그리고 지금 불과 1월 달에 이제 네. 13만 원. 그 사이에 작년 말에는 네. 24만 원. 네. 이 사실 이 4개월 동안 이 회사는 뭐 대단한 변화가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그 정도 있진 않을 텐데. 그렇죠. 주가는 네. 10배 올랐다가 네. 반토막 났다. 미르 4 그게 네. 나오면서 인기를 끌면서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하고 NFT 그 테마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을 했는 거죠. 오버슈팅.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들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이렇게 급등했던 것은 급락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보다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날 당일날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니까는 이럴 때는 벌써 이게 5일선 여기서 타고서 올라갈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예의 잘 보고 계시다가 무조건 팔아야지 이게 꺾이면 그렇게 꺾이고 또 이럴 때도 보고서 모아져 있는데 분위기상 연초부터 벌써 아니다 싶으면 이게 벗어난다 싶으면 무조건 팔아버려야죠. 그 다음에 대반등이 있더라도 네. 일단은 팔고 나서 봐야죠. 저는 그래서 당일 매매 트레이딩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프를 보고서 네. 그래프가 일단은 훼손될 기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대반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속 쓰릴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일단은 팔아놓고서 정리해 놓고서 접근을 해야죠.